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3일 오늘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바쁜 현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신문 볼 여유가 없는 여러분을 대신하여 매일 경제 신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을 요약하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10분 정도만 시청하시게 되면 국내외 세상 돌아가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아참, 구독과 좋아요는 탱탱구리 채널의 보약과도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첫 소식입니다. 토지 공시가 2년 연속 10% 뛰었다.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또다시 큰 폭으로 뛰어오른다. 당정이 뒤늦게 내년 보유세 올해 공시가를 적용해 납세 부담을 유예하는 내용의 1주택자 보유세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는 조세 저항 민심을 차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16%,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7.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표준지는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카카오 때리는 금융위 광고 비용 금융사의 정가 말라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 그룹에 대해 감독의 칼을 빼든 배경에는 빅테크가 무분별한 계열 확장을 통해 성장하면서 사실상 그룹으로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기인한다. 또 빅테크에 대한 제어 장치를 마련해 빅테크와 전통금융사 간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담겨있다. 이에 대해 빅테크 회사들은 크기도 전에 썩을 저르려 한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코로나 충성 고객 상끌이에 코스트코 주가 애플보다 떠올랐네. 한국과 달리 따뜻한 공기가 감돌던 미국 뉴저지주 티트버러의 12월 평일 오전 이곳에 위치한 코스트코 주차장에는 빈자리를 찾지 못해 비상등을 켜고 대기 중인 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가파른 기름값 상승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저렴한 가격으로 이름난 코스트코 주유소에는 10여 대의 주유기마다 자동차 10수대가 꼬리를 물고 늘어섰다. 일반적으로 한가로운 백화점, 쇼핑몰, 마트 풍경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다. 창고형 할인 매장 코스트코가 미국 유통업계 지형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100% 회원제를 통해 충성 고객에게 대량 판매를 원칙으로 하는 코스트코의 차별화 전략이 코로나19 시대에 빛을 발하고 있다는 평가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김종인, 대장동 몸통 지키려 얼마나 많이 죽어야 하나.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문재인 정부에서 의문의 죽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윤미향 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사태,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등 연이어 퍼진 문재인 정부의 비리 게이트에서 핵심 관계자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대장동 게이트도 마찬가지라고 공세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최측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은 자살을 시도했었고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이 구속을 앞두고 자살한 데 이어 어제는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고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이들은 모두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으로 수천억 원을 챙기게 합촉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관여자들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임을 증명한 핵심 관계자들이라고 말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이재명, 과기혁신 부총리 신설, 2030년까지 달 착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과학기술혁신부총리를 신설하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봉쇄 없다. 자가진단 키트 업계 공급.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5차 대유행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봉쇄 정책 대신에 백신 접종이 애국이라며 예방, 진단, 치료 중심의 오미크론 대책을 발표했다. 미국은 자가진단 키트 업계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전 세계의 코로나19 대응 용도로 7천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직장인 즐겨 찾는
커피, 햄버거마저 전방위로 치솟는 생활물가. 점심시간마다 회사 근처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사 마셨는데 커피값이 이번에 500원 올랐다. 매출은 줄고 비용은 늘어 어쩔 수 없이 인상했다는 사장님 말씀에 공감은 했지만 매일 먹는 커피값이 오르니 부담이 커졌다. 코로나19도 기승이라 면역력을 생각해 과일과 채소를 챙겨 먹으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장바구니에 담지 못하겠다. 서민의 체감 물가 상승세가 무서울 지경이다. 방역조치 강화에 집밥을 먹는 일이 많아지면서 반찬 등 먹거리를 장만해야 하는 주부와 1인 가구는 급격히 늘어난 식대의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은 물론 라면, 햇반, 참치캔처럼 쟁여두고 먹는 식품과 치킨, 햄버거, 커피 등 자주 먹는 외식 메뉴까지 가격이 줄줄이 올라서다. 여기에 각종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 또한 만만찮게 올라 생활비가 늘었다며 부담을 느끼는 이가 늘었다.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상승을 억제할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중 하이닉스 인텔랜드 인수. 승인. 중국 당국이 SK하이닉스의 인텔랜드 플래시 사업부 인수를 승인했다. SK하이닉스는 인텔랜드 사업부 인수를 통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로 도약할 발판을 확보하게 됐다. 22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국은 SK하이닉스와 인텔랜드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 사업 인수에 대한 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SK하이닉스의 인텔랜드 인수에 필요한 각국 경쟁 당국의 심사는 마무리됐고 최종적인 실무적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네이버 제2서울에 200평 AI 병원 들어선다. 22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제2서울에 약 200평 규모 사내병원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초에 국내 로봇 수술 전문가로 꼽히는 나군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교수를 최고 경영자 직속 헬스케어 연구소 소장으로 영입했고 네이버 AI 개발 전문 사내 독립기업인 클로바 개발자와 의료진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팀을 가동하고 있다. 네이버는 아마존의 원격 의료 서비스인 아마존 케어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아마존 케어는 앱을 통해 의사가 챗봇과 영상으로 진료 상담을 해주고 복용약에 대해선 동네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준다. 기업 복지 차원에서 자사 직원들에게 아마존 케어를 제공해 왔는데 아마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다른 기업으로 확대했다. 이는 사내 서비스를 사업화한 사례로 네이버도 자사 직원 4,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사내 병원을 테스트 베드로 삼아 헬스케어 사업을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다. 네이버는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팀도 두고 있다. 사내 병원은 건강검진과 가정의학과,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비뇨의학과, 내분비과 등 진료 범위도 넓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나 혼자 논다. 홈파티용품 매출 급증. 코로나19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지난해에 이어 올 연말도 홈파티 트렌드가 이어질 전망이다. 홈파티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외부 모임을 자제하고 홀로 집에서 조촐히 연말 분위기를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유통업계는 연말 홈파티족을 겨냥한 홈데코용품, 식기 등 관련 제품과 각종 기획전을 앞다퉈 선보이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LS그룹 사모펀드 손잡고 15조 전력장치 시장 공략. LS그룹이 사모펀드 운용사 케이스톤 파트너스와 손잡고 차세대 전력 공급 안정화 장치 시장에 뛰어든다.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급성장할 것으로 관측되는 전력 안정화 장치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메타버스 품은 네이버 시총 100조 정조준 증권사들이 2022년 국내 인터넷 업종 토픽으로 세계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난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기존 검색, 광고의 안정적 성장과 더불어 메타버스 플랫폼 등을 통한 콘텐츠 시장 확장이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익과 사업 가치를 종합한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집값 고점 논란에도 생수 열기, 지방까지 생활용 숙박시설의 청약 광풍이 지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을 훌쩍 뛰어넘은 분양가에도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보이는 곳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부산 해운대에서는 30억 원을 넘어서는 분양가에도 3,000대 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실거주 수요와 함께 전매 제한이 없어 당첨 이후 웃돈을 붙여 매매하려는 투기적 수요가 대거 몰린 결과다.
주거로 활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규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무색할 지경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청약 과열은 경남 창원에서도 나타났다. 창원시 상남동 일원에 들어서는 힐스테이트 창원 센트럴은 지난 1에서 3일 청약을 진행했는데 66,446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평균 경쟁률은 224대 1, 최고 경쟁률은 231대 1에 달했다. 이 단지 역시 분양가가 7억 2,590만에서 8억 6,310만 원으로 창원 지역의 대다수 아파트 매매 시세를 훌쩍 뛰어넘는 가격에 책정됐다. 라는 소식입니다. 용어 설명: 생활형 숙박시설, 취사와 세탁이 가능한 중장기 숙박시설을 말한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모아놓은 주거 형태로 청약 통장이나 과점이 필요하지 않고 건축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음은 고향에 100만원 기부하면 55% 돌려받는다. 45세 회사원 김고양씨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고향인 경북 청송군에 100만원을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홈페이지 원스톱 고향사랑 기부 시스템에 기부금을 전달하자 세액공제 혜택과 특산품, 청송 사과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었다. 기부금 용처도 김씨가 선택할 수 있었다. 그는 지역 청소년 장학제도와 공공도서관 설립, 농촌 근로자 쉼터 조성 사업 중 지금도 전답을 붙이는 부모님을 생각해 근로자 쉼터 조성에 기부금을 내기로 했다. 고향 기부제가 시행되는 2023년부터 김씨와 같은 출향민 기부가 지방 분권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행까지 주어진 1년 동안 제도 정비와 기부 시스템 정착을 위해 공들이고 있다. 지자체와 주민대표들은 기부를 유인할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벌써부터 대비에 들어갔다. 라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벼랑 끝 대학 회계법인의 재정 컨설팅까지 전라북도에 위치한 한사립대는 최근 국내 모 회계법인의 재정 컨설팅을 문의했다. 이 학교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외부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재정 상태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대학 관계자는 22일 회계법인에서 등록금 수입 확대, 외국인 유학생 유치, 수익사업 유치 등 조언을 해주었는데 특히 시스템적인 비용 감축 조언이 도움이 됐다며 요즘 지방에 위치한 대학들은 아름아름으로 컨설팅을 많이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대학들이 재정 컨설팅을 받는 일이 늘고 있다. 학생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신입생 충원율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의 등록금 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라는 소식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 12월 23일 오늘의 브리핑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